제가 놀란 게 네. 우리 서영조 선배가 네. 우리 김영 평론가 오늘 처음 뵌 모양이에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이런 인사들의 어떤 범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무슨 오늘 처음으로 말씀이십니까 좀 뵙게 지금? 됐습니다. 이 정치비상구에서 안 불러주니까 이런 이 소중함을 못 보잖아요. 아니 우리 평론가님 자주 좀 불러줘. 예, 우리 서영주 평론가님 방송을 꽤나 챙겨본다고 아유, 들었습니다. 서영주가 나오면 무조건 봅니다. 아, 진짜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 뿌듯해. 평론도 평론이지만 DJ를 하셔도 되겠어. 아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외모도 훌륭하시 아, 심지어 그럼, 네. 그럼. 저희 네. 같은 사람들이 낄 종작 아니시죠? 네. 보니까 넌또 지금. 정자야. 지금 이 공천 떨어진 사람한테 지금 할 소리. 나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고. 아니 그런 말씀 주신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제작하시는 방송 중에 네, 맞불쇼가 맞불쇼. 어. 상당히 화제인데 아.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맞불쇼 뉴잼스. 뭐 음. 제가 시작한 거죠. 아니 멤버가 사실 너무 좋아요. 김묘성 씨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 말할 것도 없고 네. 또 이석현 평론가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하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불쇼 뭐의 맞불일까요? 네.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예. 2주 휴방할 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한 건가요? 그보다 아니에요. 좀 더 일찍 그 했나요? 전부터. 예. 4월부터 시작한 걸로. 아. 5월인가? 네, 가물가물하네. 예. 4월 3월 말. 3월 말부터 예, 예. 했군요. 그냥 올해 네. 시작한 걸로 해요. 네. 올해부터. 아니 왜냐면은 네. 지금 이제 매불 쇼가 비워진 시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사회적 주목도가 좀 많이 높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평론가님 안 나오시지만은 네. 세 분이 역할 너무 잘하시니까 예. 시청자군이 완벽하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저 김용민 TV가 만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접자가 만 넘는 건 우습게 기본이고. 넘어요 보니까 예, 보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저 그 여파를 입어가지고 제가 아침 7시에 또 김어준의 맞불 공장, 맞불 공장, 맞불 공장도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야, 예. 근데 맞불 잘못 내면 큰일 나는데 보니까. 소방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가지고 긍정 평가가 51%, 부정 평가가 41%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긍정이 부정보다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 중대한 집권 2년 차에 그 뭔가 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꺾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는 사실 이제 총선에 근접해질수록 더 주목도가 높겠지만 요즘은 민주당 지지층, 호남 그리고 40, 50대를 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90%가 넘어요. 아, 90%가 넘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떨어질수록 이쪽은 또 똘똘 뭉치는 거죠. 그렇다면 며칠 전에 어느 누군가가 했던 코어 지지층이 등 돌렸다. 이 말은 한마디로 허언에 그치고 만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그 방향 같은 것들이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라는 것은 뭔가 좀 반성하고 새롭게 채비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표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정청래 전 지도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번 고개를 숙였는데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좀 여당 지도부 보고 배우란 소리였는데 네. 그걸 귀뚱을 안 들은 거예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길게 보는 겁니다. 긴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시리시험은 오면 5년 안에는 끝나기 쉽지 않고 민주정부 5기가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뭔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맞아, 그러면은 불편한 감정을 보였죠. 네. 보였죠.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개혁의 기치만 센 소리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릇을 좀 크게 써라.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걷어 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총선을 교두보로 해서 재집권을 향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지도부와 그 팀 김어준은 네. 뭘 하고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지경을 높일수록 이 짠물 지지층을 교육시켰던 이 집단에서는 손실이 만만치 않거든. 떠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떠나고 지지층도 여러 떠나고 가지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이 빅스피커의 그 영향력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아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근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 좀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가깝다면 가까운 게 금방이에요. 총선 대선 금방이거든요. 금방이에요. 우리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재집권을 하지 않으면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윤 어게인이라는 세력이 아직도 장동혁을 위시로 해서 친윤 세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숨지기고 있지만 총선에서 뒤집어져서 예를 들어서 의석수를 뺏겨요. 그러면 국정주도권을 레임덕이 올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재집권을 향한 대선할 건데 그게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뭐 검찰개혁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권 뺏기면요 검찰개혁 다시 돌아옵니다. 금방. 그러니까 제 말이 원상복구되죠. 그거예요. 네. 길게 보고 저 민주정부 5기가 나야만 한 10년 정도 통해서 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하고 운영되고 해야만 다시 바꿀 수 없는데 이거 한 5년에서 검찰개혁 갖고 직권해서 뺏겨봐요. 재집권 못하고.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하는 게 이게 뭐 근시학적이고 앞에 있는 것만 지금 탐하는 너무 날것의 뭐라고 해야 되죠? 수준이 낮은 정치를 네. 하는 거라서 대통령을 흔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난 거예요. 야, 이제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선거 직후에. 그런데 이제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진 게 아니다. 네. 살짝 후퇴를 해요. 진 게 아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진 것은 정청래 대표가 고의로 졌겠는가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의로 진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재명 이름 석자만 돼도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게 허망하게 질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고약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거에서 져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상실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국민의힘이 이득을 얻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당장 차기 대권 주자가 잘 그림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 민주당의 위기가 국민의힘의 기회가 되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망가졌고 지금 내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어준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지금 코어 지지층 홀대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지지층을 무시하는 그런 정부는 아무리 민주정부라도 동력을 얻기 힘들다. 그 유시민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멘트인데 아니 건물을 지으려면은 증축을 해야지 재건축을 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20년 친문 기득권 세력이 쌓아놓은 이 토대를 흔들지 말고 그 위에 증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결국 그 건곤일척의 싸움이 올 8월 전당대회다라고 8월 얘기했는데 17일에. 예. 네. 근데 정말 이 당의 주도권은 누가 갖는가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 친문 중심의 주도권으로 이어간다면 이 당은 뭐 2년 후에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2년 후에도 이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긴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확실히 주도권을 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친문 20년 주도권이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친명 세력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부터 이재명 집권 1년 차가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신 건데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그 지금 사실은 정당 정치인들이 정치를 주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친문 기득권 세력은 김어준이라는 책임질 일도 없고 장 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도권 경쟁에 나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김어준은 야당이 되는 게 좋아요. 그 이석현 평론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김어준은 정치적 군수업자다. 군수업자는 평화 상태에 가난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분쟁 상태가 돼야 해요. 그래야만 자기의 어떤 그런 뭐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또 세를 규합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당 대 정당의 어떤 대결 구도, 네. 힘겨루기가 이어져야 정치가 정상으로 간다. 김어준이라는 아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책임지는 권력과 싸움이 붙을 때에는 책임지는 권력이 이겨야 한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연사 힘차게 외치는 바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를 빼고 다 빼고요. 그다음 등장인물 이름도 다 빼고 뭐 이재명, 뭐 유시민, 김어준, 뭐 싹 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다 빼고 그냥 구도만 보죠. 정치 구도만.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가 1년 한 23일 됐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의 위기를 통해서 2년 차는 새롭게 전환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다시 지지를 얻으려고 해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자리예요? 모든 국민이 뽑아줬죠.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그 전반적인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의 자리를 집권 여당 내에서 한 세력이 흔들어요. 그냥 그것만 흔들어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뭐가 득이 돼요? 대통령을 흔들지 않은 게 득이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 선거가 됐다. 구군이 걸린 전당대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로는 우리가 함수관계를 풀면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큰 축에서는 지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이 정청래 전 대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본인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편이다. 뭐 누구 편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국정의 수혜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집권 여당이 그래서 뒷받침을 하라고 있는 집권 여당이에요. 그게 우리가 ABC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 쪽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뒷덜미 잡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힘의 원천을 지금 김어준, 유시민 이 두 빅스피커와 그동안 야당과 어려웠을 때 민주당을 지탱해줬던 뭐 본인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인지 모르겠으나 네네. 핵심 당원들과 그런 이 지지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의 권력 쟁청으로 쓰는 말이에요. 고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국민의힘이 그랬으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까지 왜 대통령을 흔드는지. 그러니까 비판은 자유라니까요. 지적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하는 국정 운영이 독단적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개인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을 흔들면서 지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의 자리를 굳건하게 해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싸움박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얻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부와 권력을 주는 코어라는 그런 본인들의 코어 지층에만 잘 보이기 위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어떤 그렇죠. 혜택을 주기 위해 싸움을 네.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너무나 명분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네. 거라서 뭐 지역적인 문제야 제가 비판하겠으나 큰 그림에서는 지금 정말 우리 진보 중에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평생 이제 몸담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직업 정치인으로 소명을 가진 분들을 많이 평소에도 뵐 텐데 실제로 민주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합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민정 의원도 지금 뭐 보면은 저쪽 그 김어준이나 유시민 정청래 쪽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윤건영 의원도 그래 보여요.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뭐냐면 도매급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그 현타가 온 게 엊그제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폐지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그렇습니다. 거 그 현타 네. 왔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사는 승부사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7월 1일 만나 돼버린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지.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제일 우려한 거는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는 본인은 정말 최악이죠. 뼈도 못 추려요. 네. 네. 그런데 뭐를 해야 되냐?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해서 그냥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대 전 대통령의 싸움으로 세력 간의 싸움을 붙여놔야 이게 얘기가 되거든. 지금 그 수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정치를 연구도 했고 오랫동안 봐왔는데 네. 정청래 이런 식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반격 카드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이 대통령,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죠. 목요일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제 발표했고, 그렇죠. 또 아울러 이제 김민석 총리가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회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넘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정청래가 깔려고 했던 이런
전선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고 무력화시킨 거죠. 평폐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로서는 반야 심경이 아니라 반명 심경이라고 불리는 밤 9시에 멘붕선언을 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럼요. 김어준 전문가입니다. 김어준 전 사실 그게 더 전문가죠. 원래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될 게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가 의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믿음은 일단 접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김어준과 정청래의 관계는 동지 관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네. 주종 관계라고. 주가 정청래겠습니까? 아닙니다. 뭔 맥락상 주는 김어준이고 종이 정청래인데요. 종청래인데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하시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정청래는 설마 나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외면하겠는가? 내가 거의 유일한 카드인데 나가서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데 나를 버리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김어준 총수는 버리고요. 야, 그래요? 김민석과 송영길과도 손잡을 수 있고 유연한 사람이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코어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 도움도 좀 받아가시면서 같이 갑시다. 이 프로포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 정청래 혼자 청와대를 상대로 그 깃발을 들고 막 공격 태세에 접어들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살짝 김민석을 띄우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우리 평론가님 들으시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어준 총수는 여러분 장사꾼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설명할 때, 이해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1년 차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싸운다. 뭐 적대 세력도 아닌데 그거는 김어준 총수 머리에는 있지도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휘나 조어 같은 걸 하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인데 코어 지지층 이런 말을 방송에서 아침에 들고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걸 혼자 골똘히 생각해서 그런 언어의 창출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주변에 그런 문제들을 상의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논의와 수기 끝에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ABC론 이야기했을 때 유시민 작가 그때가 이제 올 3월 18일인데 매불쇼에서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코어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A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팀 김어준 안에서는 이미 그 단어가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보편적인 어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 지지 세력을 말하는 건데 유시민하고 김어준에게는 추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코어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이 친문이자 친명이고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켜온 주인공들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신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